안녕하세요. 오늘은 잃어버린 고향 땅에 남겨진 한 왕가의 뿌리, 바로 개풍군 광덕면의 전주 이씨 가문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한 왕조의 장대한 역사와 실향이라는 아픔이 교차하는 그 이야기 속으로 지금부터 여러분을 안내할게요. 사실 이번 이야기는요, 광덕면 회고 14편, 집성촌을 아시나요의 후속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혹시 이전 편을 먼저 보고 오시면 이야기의 배경을 훨씬 더 깊이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때 여러 가문을 다뤘었잖아요. 안동건 씨, 연안 김 씨, 한산이 씨 등등. 그 중에서도 오늘은 조선 왕실의 본가인 전주 이 씨가 어떻게 지금은 갈 수 없는 땅, 개풍군 광덕면에 뿌리를 내리게 됐는지 그 배경과 의미를 좀 더 집중적으로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아니, 대체 어떻게 왕의 후손들이 지금은 갈 수도 없는 그 머나먼 땅을 자신들의 고영이라고 부르게 된 걸까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이 오늘 우리가 함께할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자, 그럼 그 이야기 속으로 한번 제대로 들어가 볼까요?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이죠. 조선을 건국한 전주 이씨 가문의 거대한 역사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이 본관이라는 개념을 꼭 짚고 넘어가야 해요. 본관이라는 건 뭐랄까 그 가문의 시조가 처음 자리를 잡았던 지역, 그러니까 가문의 뿌리가 되는 고향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전주 이 씨는 이름에서 바로 알 수 있듯이 본관이 바로 전주입니다. 이 가문의 역사가 정말 어마어마한데요. 시작은 저 멀리 신라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요. 사공벼슬을 지낸 이한이라는 인물에서 시작해서 시간이 한참 흘러 고려시대가 되면 그의 18세 손인 이목조가 전주 지역의 유력 가문, 즉 호족이 되면서 전주를 본관으로 삼게 된 거죠. 그리고 마침내 고려 말 이자춘의 아들인 이성계가 1392년에 새로운 왕조, 조선을 세우게 됩니다. 519년, 이 숫자가 뭘 의미할까요? 이게 바로 전주 이씨 가문이 한반도 역사에 미친 영향력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무려 519년 동안 27명의 왕을 배출하면서 이 땅의 역사를 이끌었으니까요. 그냥 명문가 정도가 아니라 우리 반만년 역사 속에서 가장 오랫동안 나라를 다스린 그야말로 왕가였던 겁니다. 자, 왕조가 세워지고 나라가 안정되니까요. 이제 수많은 왕의 아들들이 궁궐을 떠나서 전국 각지로 흩어져 자기들만의 새로운 터전을 마련하기 시작합니다. 이야기는 이제 이 왕자들이 어떻게 새로운 계파를 만들고 뿌리를 내렸는지 그 과정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갑니다. 여기서 또 하나 꼭 알아둬야 할 단어가 바로 대군입니다. 대군은 왕과 정식 왕비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한테만 주어지는 칭호인데요. 앞으로 우리가 살펴볼 인물들의 신분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되니까 꼭 기억해 주세요. 전주희 씨가요, 갈라져 나온 계파가 무려 116개나 된다고 해요. 정말 대단하죠? 그 대부분이 바로 이 대군이나 군, 그러니까 왕자들이 시조가 돼서 새로운 가지를 뻗어나간 겁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가지들 중에서 딱 4개의 주요 계파가 오늘 이야기의 무대인 바로 그 광덕면에 아주 깊숙이 뿌리를 내리게 돼요. 지금부터 그 4가문의 이야기를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드디어 이야기의 심장부로 들어왔습니다. 과연 어떤 왕자들이 또 어떤 사연을 가지고 이 광덕면에 정착하게 됐을까요? 첫 번째 가문은 석보군파입니다. 이 석보군은 조선 2대 왕인 정종의 9번째 아들이었어요. 이분이 산속에 들어가서 조용히 살았는데 워낙 검소하고 말이 없어서 검묵당이라는 별명까지 얻었다고 합니다. 그의 3대 손인 이처옥이라는 분대에 이르러서 광덕면 비월산 근처에 자리를 잡았고 그 후손들이 대대로 거기서 살아온 거죠. 이 정보는 15대 손이신 이동선님께서 직접 전해주신 이야기라 더욱 생생하게 느껴지네요. 두 번째는 정석군파입니다. 정석군도 정종의 아들이었고요. 왕실의 제사를 담당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았던 분입니다. 그의 후손들은 8대 손인 이세협 때에 광덕면 중년리로 이주하게 되는데요. 근데 이 가문 이야기부터는 조금씩 안타까운 현대사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합니다. 바로 한국전쟁 때문에 많은 후손들이 고향에 있는 조상의 물을 찾아뵙기조차 힘들어졌다는 기록이 나오거든요. 세 번째는 효령대군파,
이 이름은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바로 그 유명한 세종대왕의 형이잖아요. 효령대군의 5대 손인 이변이라는 분이 광덕면 황강리 매개동으로 이주하면서 이 지역과 인연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그 가슴 아픈 현실이 또 반복됩니다. 많은 후손들이 지금 서울에 살고 있지만 전쟁 이후로는 고향의 선산에 성묘를 가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안타까운 사연이 전해집니다. 마지막 네 번째, 근령군파는 정말 파란만장한 아주 극적인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근령군은 단종을 향한 충절로 유명했지만 안타깝게도 그의 후손들은 연산군의 폭정에 맞서다가 가문이 완전히 풍비박산나는 끔찍한 화를 입고 전국으로 뿔뿔이 흩어져야만 했습니다. 이 길고 긴 정치적 박해의 시간을 견디고 나서야 15대 손인 이은대에 이르러서야 마침내 광덕면의 새로운 터전을 마련하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네 가문이 광동면에 정착한 역사를 쭉 살펴봤는데요. 하지만 이 모든 이야기가 담겨있는 고향은 분단으로 인해 이제는 기억 속에만 남게 됐습니다. 지금부터는 발을 디딜 수 없는 땅이 되어버린 이 고향의 의미와 그곳에 남겨진 상처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이 화면이 과거와 현재의 극명한 차이를 너무나도 명확하게 보여주죠. 과거의 광덕면은 여러 세대가 함께 살아가고 또 조상들이 묻혔던 그야말로 삶의 터전이자 역동적인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광덕면은 어떻습니까? 한국전쟁과 분단 때문에 돌아갈 수 없는 그저 기억 속에만 존재하는 고향이 되어버린 거죠.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전주 이씨 가문만 그곳에서 따로 동떨어져 살았던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들은 한산이 씨, 연안김 씨, 안동권 씨 같은 그 지역의 다른 유력 가문들하고 서로 혼인 관계를 맺으면서 긴밀하게 얽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광동면은 왕의 후손들과 여러 가문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아주 풍요로운 공동체를 이루었던 곳이라는 거죠. 많은 후손들이 지금은 서울에 거주하지만 전쟁 이후 성묘가 쉽지 않아 안타까워하고 있다. 이 한 문장이 지금 이분들이 겪고 있는 비극을 다 보여주는 것 같아요. 조상에게 예를 다하는 걸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우리 문화 속에서 고향에 되신 조상의 묘를 찾아뵐 수 없다는 건 단순한 아쉬움을 넘어서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깊은 상처일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칠까 합니다. 만약 한 가문의 역사가 지도 위에서 통째로 사라져 버린다면 과연 그 역사는 기억 속에서 계속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왕가의 후손들이 뿌리내렸던 잃어버린 고향, 광덕면의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에게 역사와 기억 그리고 고향의 의미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만듭니다.